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쿨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클래식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Just 10 Minute 클래식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었던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피아노 독주회가 6월 23일, 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얼마 전 손여름 씨가 놀면 뭐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독주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칸 뛰어 앉기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5월 13일 날 예매한 사람에 한해서 티켓을 다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3월 달에 발매한 슈만 음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 독주회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에서는 모두 슈만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랍니다. 1986년생인 피아니스트 손여름은 제14회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2등을 하면서 그때 당시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상 그리고 콩쿨 위촉 작품 최고 연주상까지 휩쓸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평창 대관령 국제음악제에서 예술 감독을 맡아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독주회를 열게 되는 손여름 씨는 5월 28일 김해 서부문화센터, 6월 3일 울산 현대예술관, 6월 20일 강동 아트센터, 6월 21일 천안 예술의 전당, 그리고 23일, 24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 전국 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손여름 씨의 독주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지휘자 이병옥 씨와 함께 평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휘자 이병옥 씨는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마에스트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짤즈버그 모차르트 국립음대 지휘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즈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의 부지휘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인제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평화 콘서트는 소프라노 임세경, 바리톤 김주택, 바이올린 고소연 등의 연주로 이루어지고 오케스트라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은 그란데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베르디의 오페라의 아이다 계산행진곡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그리운 금강산,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6.25 전쟁 참전국 국가들의 모음곡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전국 투어 독주회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두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주의 공연기획사인 크레디아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김해, 여수, 광주, 천안 등의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가 모두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한국 리사이틀 투어를 취소하게 결정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뵙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심경을 전달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속히 무대에서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관중 연주회를 개최해온 KBS 교향악단의 정규 연주회가 해외 지휘자와 연주자의 입국이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또다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연주회는 6월 26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연주가 가능할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주 클래식계에는 획기적이고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지난 6월 10일 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핫한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대중가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무슨 일로? 장르 간 협업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확장 및 발전에 대한 업무 체결이었다고 하네요. 이 협약식에는 강은경 서울시장 대표, 그리고 이성수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국내 오케스트라와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업무 협약을 한 거는 처음인데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K-팝 기획사,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콜라보. 과연 어떤 멋진 행보를 이어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더 많은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향의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2월에 새로 취임한 상임지휘자 오스모 벤스케가 말러 2번으로 오프닝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때 무대에 약 200명 정도의 연주자가 섰던 아주 큰 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계속해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국내 오케스트라로 최초 무대 위 거리두기를 실행했습니다. 연주자들은 최소 1.5m간 거리를 두었고 현악기 연주자들은 각 연주자마다 개인 보면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보통 한 보면대를 2명이 같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관악기 연주자 주변에는 투명 방음판과 개인별 비말 처리 위생 용기를 두고 관악기를 제외한 나머지 연주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대 위에 50명 혹은 60명 이상의 인원수가 올라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50명 혹은 60명 중에 인원으로만 가능한 곡만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서울시향은 작은 편성으로 연주가 가능한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레파토리로 연주회를 진행을 했고 오는 6월 18일과 19일에는 2월 취임 연주 이후 처음으로 롯데콘서트홀에서 대면 연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대면 연주에선 시빌리우스의 펠리아스와 멜리상 드는 약 50명 정도의 단원들이 참여하는 곡이며 이후에 연주되는 말러 교향곡 4번은 원래는 50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독일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클라우스 지몬이 2007년도에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한 약 14명 정도가 참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버전으로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와 오르간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공통점은 키보드, 건반 악기라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피아노는 건반을 눌렀을 때 해머가 줄을 텅 치고 울림으로써 소리를 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르간은 파이프로 공기를 떨리게 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기명 악기입니다. 겉으로 얼핏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건반만 보면 음색으로서는 아주 색다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색다른 악기를 한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음악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 씨의 피아노 오르간 리사이틀인데요. 이 연주는 원래 5월 6일 날 예정된 공연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가오는 7월 13일에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예정된 이 연주 1부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토벤의 피아노 곡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히 2부에서는 오르간 레파토리의 대명사인 바흐의 파사칼리아 그리고 말년의 성직자의 직분을 받고 많은 오르간 작품을 작곡한 리스트의 작품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아노 작품의 작곡자로 알려진 마흐는 살았던 당시에 아주 뛰어난 오르간 주자였고 생전에 수많은 오르간 작품들을 작곡을 했죠. 피아니스트 조재혁 씨는 서울 예고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줄리아드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까지 마치게 된 후 1993년 뉴욕의 프로피아노 영 아티스트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인 위드 피아노 코너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KBS 1TV의 클래식 오디세이 해설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주자 그러나 두 개의 악기 그리고 하나의 무대 그러나 두 개의 소리 여러분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재혁 씨의 피아노 오르간 리사이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년 소소한 클래식에서 뽑은 가장 잘생긴 남자 피아니스트 영상 보신 분? 저요! 안 보셨다면 여기 가서 보고 오세요.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우리 손가락이 아주 길어서 매력적인 남자 피아니스트 혹시 기억나세요? 네, 쉬스킨이라고. 쉬스킨과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한국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윤아인. 이 두 사람은 또모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주 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4월 9일 날 예정되었던 쉬스킨 윤아인 두오 콘서트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취소되었다가 돌아오는 8월 8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아니스트 윤아인은 블라디게르프 콩쿨 1위, 라슬린 트랙 국제 바흐 콩쿨 1위를 한 영재로서 아주 탄탄한 테크닉과 굉장히 감성 깊은 연주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윤아인은 시슈킨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슈킨과는 말이 필요 없이 음악으로 아주 잘 통하는 친구죠. 그는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로 음악을 진지하게 대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두 피아니스트는 이번 연주회에서 각자의 솔로곡들을 연주한 후에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모음곡과 라흐마니노프 모음곡을 두오로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연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So see you guys at 8th of August at the Lotte Concert Hall. Bye bye. 또 다른 핫한 두오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8월 29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날의 출연자는 피아니스트 신창용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입니다. 피아니스트 신창용은 특별히 조성진과 예원학교 동기 사이였어요. 조성진이 먼저 쇼팽 콩쿨에 우승을 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자 동창이었던 신창용에게는 이런 사실이 아주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다고 해요. 신창용은 쥐나 바흐와르 콩쿨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죠.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한국인 최초로 파가니니 국제 콩쿨에서 우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신창용 피아니스트보다는 한 살 어린 1995년생으로 2015년도에 파가니니 국제 콩쿨에서 우승한 다음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인모닌이라고 합니다. 바로 양인모 플러스 파가니니를 합친 말이죠. 2018년 5월 3일에는 금호 아트홀에서 양인모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곡을 무반주로 2시간 동안 연주를 했고 이때 연주한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의 실황 음반이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6개월 후에 음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한국 클래식계의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피아니스트 신창용 이들의 두오 연주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